And that puts Bitcoin where a year from now? Higher. How much? We could probably keep a bunch of economists and modelers working all day long to calculate the supply, demand, and price elasticity of this. I don't think we've ever seen, a 2 to 10x increase in demand combined with a halving and supply in a scarce, desirable asset that people want to hold for a long period of time. So I think we're expecting 2024 is going to be a major bull run for the asset class. We just don't know how far the asset's going to run at this point.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입니다.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피를 토하고 있어 알트코인 비중이 큰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프레디 크루거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대단한 트레이더인데요. 이 보시는 글은 크루거의 X에서 본 내용인데 좋은 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월가에서 찐으로 성공한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몇 천억대 부자고 G5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2000년에 뉴욕 하버드 클럽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나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냐고 물었고 사실 단 하나의 투자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나올 때는 이게 진짜 빅딜이라는 걸 감지했고 올인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인텔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이 절대 당시 인텔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서 답답하시죠? 이제부터 답답함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계속 긍정적인데 떡상을 안 하고 있죠. 속상의 시리. 불장은 항상 개미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고 너덜너덜할 때 화려하게 찾아옵니다.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 그 신호탄을 쏘아줄 생각인지 다음 달에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 달러 패권을 꺾으려고 금을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죠. 이런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참전을 하게 되면 전체 시장의 가치는 최대 20배까지 급등하고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접한 글로벌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는 중국 사용자를 위한 검증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이 이야기는 중국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가 곧 완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중앙에서 다 통제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산이라 자신들이 100%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금지를 시켰던 건데 왜 다시 허용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미국한테 이기고 싶어서입니다. 중국은 미국 달러 패권을 꺾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의 금을 긁어모으기 시작한 건 2009년도부터였는데요. 달러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금을 매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은 금을 주구장창 매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지털 금이라면서 비트코인이 금의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죠. 인류 역사에서 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6천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정도밖에 안 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서 금을 위협해 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세계 통화에 대한 영향을 뺏어오려면 금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 패권에 여러 번 도전했으나 위안화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금을 선택한 거죠.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져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되면 중국은 세계 통화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입니까? 군사력? 아니죠.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로 통한 통화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이 금을 통해서 미국의 자리를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해 2021년 강하게 규제했던 것을 다 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규제를 했던 2021년 당시는 한두 달 정도 살려주다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긴 하락장에 중국이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지금 미국을 이기고 싶어하는 중국이 다시 이 머니 게임에 참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광개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중국이 참전한다고 하지만 아직 참전 전이라 아직까지 주도권은 미국한테 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이번 하락에 대한 원인 중 하나인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 상태를 알 수 있는 차트인데 숏 포지션이 누적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공포가 마저 느껴질 정도인데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해서 한번 봐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랑 같이 비교해서 봐보면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때 하락한 적도 있지만 숏 대가리 깨부시면서 올랐던 적도 많습니다. 2023년 10월 때만 보더라도 숏 포지션
포지션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씹어 먹으면서 올라왔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헤지펀드의 숏 물량이 많이 쌓여있다고 해서 비트가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쌓이는 것과는 별개로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차례 시원하게 쏟아내서인지 미결제 약정으로 인한 매도 압력이 많이 해소가 되었네요. 혹시나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싶어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을 체크해봐도 많이 증가하거나 유입되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입금해서 생기는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거래소로 입금되는 물량이 늘어났으면 눌림이 좀 더 깊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시간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과 실현된 순이익을 보여주는데요. 이 파란색 선이 실현된 순이익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실제로 얻은 수익을 알 수 있는 차트인데 이 선이 급격하게 상승한 시기는 거래가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했음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번 하락으로 이익을 본 쪽은 많지 않습니다. 고래들 역시 수익 실현을 딱히 했다고 하는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이 기간 동안 매일 활성화된 비트코인 주소를 표시하는 차트인데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하향하던 추세를 확실하게 뚫어주었는데요. 이대로 계속 증가해 준다면 비트코인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증가할 추세를 보면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채굴된 비트코인당 에너지 비용도 증가합니다. 채굴자들은 전기 및 하드웨어 비용과 잠재적인 보상 간의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추세라면 연말에 10만 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개미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많지 않다는 거죠. 반감기가 시작되고 비트코인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긴 했지만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17%대로 뚝 떨어졌네요. 고래들은 하나도 팔 생각이 없고 팔지도 않고 늘리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미 투자자의 비트코인에 대한 월 평균 수요가 18%대로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40K에서 70K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신고점을 갱신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있을 CPI와 새벽의 금리 결정에 따라 조금 더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일 것 같은데요. CPI의 경우는 예상치에만 부합되어도 미 증시나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될 것 같고 만약에 상회가 된다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어도 중장기 관점에서의 상승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락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금리의 경우도 큰 이변이 없으면 이번에는 동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금리 발표보다는 끝나고 난 뒤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월이 시장을 순간 뒤흔들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운용사인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 말고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48곳의 나스닥 상장사 중에는 일반 기업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비트코인의 상승 바람은 불고 있고 이 거대한 흐름을 지표 발표 한두 개 가지고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번에 알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서 알트코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시해놓은 빨간 동그라미들은 알트코인의 바이 시그널들인데 이 시그널들이 뜨고 나서 알트코인들은 좋은 시세를 내줬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대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이죠 지금은.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종목은 끝물인 경우가 많았고 모두가 외면하는 종목은 바닥권인 경우가 많은 게 이 투자 시장입니다. 지난 크립토 사이클을 기억한다면 현재가 어느 위치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죠. 현재 알트코인들은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과거 현재와 비슷한 위치의 시기는 모두 공포감에 빠져서 더 큰 하락을 대비만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쥐지치고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기회 삼아 크게 한번 벌어볼 것이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앞선 19B4 심사가 승인됐을 때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겠다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벌써 S1 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생각보다 빨리 승인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기네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가 40%, 50% 크더라도 포트폴리오만 괜찮다면 충분히 탈출을 넘어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루한 장세가 긴 것 같지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상승장들을 보면 가을에 가까워져 갈수록 장세가 점점 더 살아났습니다. 2011년, 2014년, 2019년 역시도 투자자들에게 극한의 공포와 지루감을 주고서는 쉬지 않고 상승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을 기대하며 이 기다림이 고통보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 파이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죠. 상승장에 더 큰 시너지가 나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운전을 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고 손에 힘 딱 주고 버텨내야 될 때입니다. 상승작이 오고 있는 징후는 많은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